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회과학적 이유들을 가장 잘 정리해 놨고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는 기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가장 그렇게 하고 싶어질까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밀 디르킴, 그가 사회학적 통계학적 연구를 통해서 1897년에 내놓은 자살론 저서가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집단과 사회를 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신병리의 개인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다시 각광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이론들입니다. 그는 인간 개개인과 사회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행동이 일어난다고 보았고, 행동의 종류를 이기적, 이타적, 무질서적, 숙명론적의 4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기적인 자살입니다. 사회적 통합 수준이 떨어졌을 때 발생한다. 사회 구성원 간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아웃사이더 혹은 외톨이로 느껴질 때 잘 발생하며 자기 자신 밖에는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결론에서 발생한다. 삶 속에서 혹은 스트레스 하에서 자신들이 고립되어 있으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이타적 자살입니다. 이타적 자살은 이기적인 자살과는 반대로 이는 사회적 통합 수준이 너무 높아졌을 때 발생합니다. 즉 사회적 통합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욕구와 가치보다는 집단의 규범과 목표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살 테러나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 옥새 작전 같은 것이 해당되겠죠. 세 번째는 어떤 무질서적 아노미에서 현상되는 자살입니다. 이와 같은 무통제적 무질서한 자살은 사회의 규정과 규범의 정도가 너무나 타락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주로 극심한 사회 스트레스나 사회 변화가 만연할 때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규범 없이는 개개인은 목적 달성에 실패할 것이며 이어서 극단적으로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삶 자체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삶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종류인 어떤 숙명론적 자살. 자신의 삶이 너무 빡빡하고 규범 속에서 너무 많은 구속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이들의 삶은 극단적 규칙의 지배를 받고 사회는 그들에게 너무 높은 요구와 기대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될 경우 개인의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결코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서는 개인의 뜻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제 이 글의 결론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이러한 무질서한 극단적 선택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새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냥 박탈감도 아닌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지도자, 공인, 유명인, 연예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들은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듯함에도 불구하고 삶을 쉽게 포기하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내 스스로가 매우 한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가치가 높은 사람들도 저러는데 나처럼 한심하고 무가치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친구나 가까운 친구나 친지보다도 오히려 소위 유명인사, 즉 인플루엔서라는 사람들의 미디어와의 접촉이 자기 친구나 친척보다 가족보다 더 많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로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하나하나가 우리의 습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공인, 유명인, 연예인들의 그러한 극단적 행위는 공공연하게 대중에게 그런 안 좋은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런 선택을 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절대 없습니다.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1774년 독일의 유명한 문호인 볼프강 괴테, 다 아시죠? 괴테가 1774년에 내놓은 작품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되자마자 모방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유행병처럼 전염되는 이 행위의 현상을 베르테르의 효과, 베르테르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속의 갈등이 원인이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취약계층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취약계층은 노인하고 이런 학생계층인데 이 어린 나이에 판단력 및 경험의 미숙 그리고 두려움을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 방법을 택하는 것일 뿐, 그러므로 초, 중, 고등학생들의 이러한 극단적 선택이야말로 아주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이에 대한 극단적 선택을 어떻게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무거운 주제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